안녕하세요. 오늘 위치 추적기, 초미니 위치 추적기 사용 방법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과거 운행 내역이나 이 제품은 과거 운행 기록이 일주일간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어딜 돌아다녔는지 이렇게 상세하게 이제 어, 저장이 되어 있어요. 주소하고 그리고 그 외에 뭐 기기 삭제라던가 추가 등록하는 방법 이런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만 요약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니까 오늘 그 질문들 좀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 싱스 이게 제가 지금 스마트폰을 이 스마트폰을 그 컴퓨터하고 연결해 놨어요. 컴퓨터하고 원격으로 연결해 놨기 때문에 제 스마트폰이 폰에 있는 정보가 이 컴퓨터에 모두 나타납니다. 지금 이 스마트폰 바탕화면에서 스마트 싱스에 들어가면 이게 제일 처음에 연결할 때 들어가는 거죠. 스마트 싱스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 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연결할 때는 하단의 기기, 이 기기를 클릭을 하죠. 터치를 하죠. 그러면 저는 이제 4개를 연결해 놨어요. 실제적으로 한 6개 연결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4개가 연결된 걸로 보이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공주, 우리 딸 가방에 넣어놓은 걸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터치를 합니다. 터치하면 이렇게 나오죠. 나오고, 이 근처에 없음이라고 뜨는 거는, 예, 우리 딸은 당연히 이 근처에 없죠. 저는 사무실에 있고 딸은 집에 있으니까 이 근처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디 있나 보시고 싶으면 지도 보기, 지도 보기를 터치하는 거죠. 지도 보기를 터치하면 집에 이렇게 있는. 응? 제가 조금 전에 봤을 때는 집에 있었는데 나왔네. 집에서. 집에서 나왔네요. 저희 집 주소가 아니에요. 조금 전에 제가 이제 그 배터리 잔량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을 때는 집에 있었거든요. 불과 10분 전에는. 근데 나왔어요. 나와 지금 어디 가고 있네요. 참고로 우리 딸은 고등학교 1학년이라 걸어 다닙니다. 걸어 다니는데 본의 아니게 딸의 행적을 추적하게 됐네. 이거 어딘가? 이거 어디야? 지금 어, 지금 위치 기록이라고 있죠? 요 위치 기록. 위치 기록을 터치 한번 해보세요. 터치하면 일주일간의 기록이 나타납니다. 여기 밑에 하단에 보면 일주일 동안 돌아다닌 기록이 나타나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제가 지금 좀 느리네요. 컴퓨터하고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그리고 여기 보면 연도와 날짜 2023년 1월 14일 토요일 나오죠. 여기 보면 지금 딸이 방학 기간이다. 요거 달력을 터치해 보세요. 달력을. 여기 달력을 터치하면 제가 보고 싶은 날짜. 뒤로 일주일간의 기록이 쭉 날짜별로 있죠. 보고 싶은 날을 14일 한번 터치해 볼게요. 14일 터치하면 오늘이 14일이지. 참 죄송합니다. 금요일 어제 거 한번 터치해 볼까요? 어제 금요일 1월 13일 터치하면 어젠 집에만 있었네요. 어디 안 나가고 집에만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목요일 거 한번 터치해 볼게요. 목요일. 목요일 날은 좀 많이 돌아다녔네요. 주소가 많이 돌아다녔어요. 이런 식으로 과거 운행, 과거 행적을 이제 지난 일주일간의 행적을 볼 수 있는 게 여기서 나타나요. 뒤로 가서 지금 이 근처 갤럭시 기기가 발견함이라고 써져 있죠. 여기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제품은
GPS 방식이 아니에요. 단독으로 이 위치 추적기가 GPS하고 연결돼서 위치를 저한테 전송해 주는 방식이 아니고, 이 기기가 있는 요 위치 주변에, 여기 주변에 120m, 반경 120m 안에 다른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이 있으면 그 중에서 위치 정보를 허용해준 갤럭시 폰 많이 있어요. 거의 우리나라는 갤럭시 폰을 전 국민이 다 갖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예, 모든 사람들이 갤럭시 폰을 하나씩 갖고 다니잖아요. 그 사람들 폰을 잡아서 나한테 그 사람 폰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 지나가든 서 있건 뭐 잠을 자건 그 휴대폰은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주변에. 그럼 그 위치를 나한테 전송해 줘요. 그러니까 그 우리 딸의 위치는 정확하게 이쪽에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어 이런 분들이 있죠. 저는 우리 아들 차에도 이걸 달아놨다 장착해놨다 그랬잖아요. 부착을. 저는 우리 아들 차에도 이걸 부착을 해놨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 군대 갔는데 요번에 휴가를 나와가지고 일주일간 차를 빌려서 여행 좀 갔다 오고 친구도 만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차를 빌려서 제가 이제 좀 걱정이 돼서 차에다가 부착을 해놨는데, 차를 가지고 출발했어요. 출발했는데 이 주소는 왜 안 바뀌지? 안 바뀌고 그대로 있다는 거죠. 이 아들 차에 부착을 해놨는데 이동을 했는데 주소는 그대로야. 위치가 왜 안 변하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제품은 실시간으로 지 혼자 지가 알아서 위치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은 좀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차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도 밑에 여기 주소가 나오잖아요. 이 주소를 손가락으로 터치를 해주세요. 이 주소를. 이 터치를 해주시면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요. 이렇게. 움직이죠? 네, 이렇게 뱅글뱅글 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무늬로 나타나는데 아마 스마트폰에서는 이렇게 뱅글뱅글 돌 거예요. 계속. 뱅글뱅글 돌다가 위치를 주변에 갤럭시 폰을 들고 있는 사람이 지나가거나 그 주변에 어떤 사람이 갤럭시 폰을 들고 있는데 그 위치를 잡아요. 잡아가지고 이 돌아가는 게 멈춥니다. 이렇게 멈춰요. 멈추게 되면 위치를 잡는 거예요. 지금 아들은 집에 있는 거예요. 집에 있어요.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움직인 딸의 위치를 한번 볼게요. 딸이 지금 집을 나갔잖아요. 집을 나갔기 때문에, 어머? 해화동을 갔네? 해화동. 저희는 참고로 여기가 송파하고 문정동이 집인데, 해화동이 찍혔네요. 지금 여기 밑에 빙글빙글 돌아가는 게 보이시죠? 주변에 갤럭시 폰이 잡으면 멈춘다는 얘기예요. 다시 돌아가게 했습니다. 이 계속 돌아서 멈췄는데 위치가 좀 수상하다 그러면 한 번 더 터치를 해주세요. 이 주소지. 주소를 터치해주면 이게 다시 돌아가요. 그러면서 바로 위치를 잡아서 전송해 준다는 거예요. 예. 아니면 이 어플을 나가요. 닫았다가 다시 들어오면 갱신이 됩니다. 위치는 저절로 갱신이 되기 때문에 갱신이 되면서 현재 위치를 정확히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안 그러고 그냥 이렇게 계속 어플 보고 있으면 자기 혼자 움직이는 건 조금 느리다는 거예요. 지금 해화동 돈가스 극장, 네, 여기 있네요. 제가 우리 딸한테 전화 한번 해볼게요. 딸이 거짓말을 하는지 거짓말을 안 하는지 전화 한번 해봐요. 우리 딸 어디야?
어딘데 거기가? 아, 여기 해화동이 아니구나. 해화동 돈가스 극장이라는 데네. 너 해화동 돈가스 극장 갔어? 근데 이 상호가 해화동 돈가스 극장이라 나너 해화동 간 줄 알았어? 너 누구랑 갔니? 그래? 아, 여기 송파구구나. 아, 알았어. 밥 많이 먹어. 음,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어떻게 10분 만에 해화동을 갈 수가 없거든요. 여기 식당 이름인가 봐요. 해화동 돈가스 극장. 송파구 동남로 6길이라고. 네, 송파구에 있네요. 집에서 나가서 밥 먹으러 나간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1분 전이라고 여기 찍혀 있죠. 1분 전이라고 찍혀 있으면 정확하게, 예, 1분 전에 위치가 찍힌 거라 이 위치에 지금 제가 간다고 하면 있는 거예요, 거기. 그렇죠. 그리고 요 이제 현재 위치 보는 방법은 아셨죠? 요거 누르는 거. 요거 누르면 현재 위치를 바로 이제 알려준다는 거. 그리고 주변에 갤럭시 폰이 없어. 산속이야. 아예 그냥 120m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럼 물론 위치를 못 잡아요. 주변에 다른 사람 갤럭시 폰이 있어야 위치를 잡아요. 예, 이 밑에 보면 내 근처 탐색이라고 있죠? 내 근처 탐색은 눌러보시면 이 뱅글뱅글 돌아가죠, 이렇게. 이거 뭐냐면 이, 이 위치 추적기가 근처에 있는 것 같아. 반경 10m 이내에 이 위치 추적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10m 이내에 반경이 넓잖아요. 이쪽에 있는지 이쪽에 있는지 저쪽에 있는지 저 뒤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이 기능을 쓰시면 돼요. 이 기능은 뭐 어디다 쓰냐면 반려동물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 목에 걸어놓고 반려동물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기다 목에다 걸어놓는 거예요. 반려동물 같은 경우 고양이나 강아지들은 주인하고 돌아다니면 막 사방팔방 막 중구난방 돌아다니잖아요. 풀어놨을 때 목줄을 풀어놨을 때 특히 고양이들은 어디 구석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숨는 경우가 많아요. 숨어버리면 어딘지 몰라. 분명히 이 근처에 있는 것 같은데 스마트폰으로 확인해 보니까 이 근처에 분명히 있어. 얘가 분명히 있는데 어딘지 몰라. 그럴 땐 내 근처 탐색을 설치해 주시면 여기 이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빙글빙글 돌아요. 이렇게 빙글빙글 돌다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 진해져요. 그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자, 요게 이제 여기에 지금 초대박이라고 그 드론이 있어요. 드론을 터치하고 지려보기 눌러서 여기 보면 내 근처 탐색이 있죠. 내 근처 탐색을 누르면 아까하고 틀리죠. 아까 빙글빙글 돌았잖아요. 근처에 가까이 있으면 이게 이제 이렇게 강도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진해져요. 진해져요. 그리고 멀어지면 다시 신호가 약해지고 다시 세지고 가까이 가면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알겠죠. 이리 가게 되면 만약에 뒤쪽에 위치 추적기가 있으면 이쪽으로 가면 이 강도가 약해지겠죠. 점점. 그리고 위치 추적기가 저 뒤에 있어. 저 뒤쪽으로 걸어가게 되면 이게 강도가 세지겠죠. 점점. 그래서 위치를 찾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뒤쪽으로 가다가 이걸 누르면 뒤쪽으로 가다가 가까워졌다. 그럼 이걸 한번 눌러보세요. 소리 나는 기능. 그러면 그쪽에서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누르지 않으면 소리는 안 나요. 소리가 나면 금방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경로 안내. 경로 안내는 눌러보세요. 경로 안내를 누르시면 너무 가까이 있어서 지금 들찾기를 할 수가 없다네요. 다른 걸로 공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로 안내 있었죠. 이 경로 안내. 이 경로 안내는 뭐냐면은 이 딸이 이쪽에 있어요. 딸이 저쪽에 있는데 찍혀 있어요. 근데 딸이 전화도 안 받고 지금 몇 시간째 행방불명이야. 저녁에 집에 안 들어와. 딸을 찾으러 가야겠어. 그러면 여기로 가려고 하는데 신속하게 가야 되는데 주소를 정확한 주소를 모르겠어요. 이 주소 여기 나오긴 하는데 이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다시 입력을 하자니 바빠. 그러면 이 경로 안내를 터치하세요. 누르시면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바로 이 주소지로 안내를 바로 해줍니다. 안내 시작을 누르면 바로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에 주소 입력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먼저 내비게이션을 티맵으로 할 건지 카카오 맵으로 할 건지 네이버 맵으로 할 건지를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 설정 방법은 지도 상단에 점 3개 있죠? 점 3개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맨 밑에 보면 내비게이션 앱이라고 있죠. 내비게이션 앱을 클릭을 해보시면, 터치를 해보시면, 자꾸 제가 컴퓨터가 헷갈리네. 터치해 보시면, 카카오 맵이나, 뭐, 네이버 지도, 뭐, 티맵,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원내비도 있고, 요거를 셋 중에 하나를 터치를 하세요. 티맵이 깔려 있으면 티맵으로 하시고, 카카오 맵이 깔려 있으면 카카오 맵으로 하시고, 네이버 지도 깔려 있으면 네이버, 티맵 이렇게 선택을 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경로 안내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경로 안내는 내비게이션으로 현재 우리 딸의 위치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그런 기능이에요. 위치 기록은 일주일간의 기록. 그리고 좀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화면에서 이 밑에 앱이 이 기능이 아이콘이 4개였었는데 지금은 3개예요. 그죠? 이게 왜 이런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조금 전에 아이콘이 4개였는데 지금은 아이콘이 3개예요. 이 위치 추적기가 나와의 거리가 10m 이상 떨어지게 되면 아이콘이 하나가 사라져요. 그리고 이 위치 추적기가 나와의 거리가 10m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 아이콘이 하나가 더 생깁니다. 이 아이콘 하나는 소리 울리기 기능이라는 기능인데 그 기능은 나와의 거리가 10m 이내에서만 뜨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10m 이내에서 찰 때 아까 얘기 드렸듯이 반려동물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버튼을 눌러서 소리로 찾기 위해서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나하고 10m 이상 벌어져 버리면 이 기능, 소리 울리기 기능이 필요가 없잖아요. 1000m, 5000m, 2km, 3km 떨어져 있는데 내가 소리 울려가지고 그 2km에 있는 소리를 듣겠어요? 못 듣지. 있으나 마나니까 10m 이상 떨어지면 이 소리 울리기 기능의 아이콘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보시면 드론이 초대박이라고 하는 거. 드론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드론에다 붙여놓은 게 아이콘이 4개죠. 네 글자 탐색, 경로 안내,
소리 울리기 기능. 이게 하나 생겼잖아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이 기능의 아이콘이 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주는 저 한참 떨어져 있잖아요. 한참 떨어져 있으니까 아이콘이 소리 울리기 기능이 없어졌죠. 예. 이 기능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요, 여기 요거를 위로 한번 쭉 올려보세요. 손을 이렇게 쑥 밀면 돼요. 화면을 쑥 밀어보세요. 여기를 화면을 쑥 밀어 올리면 이렇게 나와요. 찾으면 알림받기. 이 찾으면 알림받기 뭐냐면, 찾으면 알림받기를 이렇게 해놓으세요. 이렇게 해놓으면 상단에 만약에 이제 제가 이 주소를 이렇게 터치했잖아요. 이렇게 주소를 터치를 했잖아요. 터치를 했는데 이게 뱅글뱅글 계속 돌아. 뱅글뱅글 또 계속 돌아.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찾으면 알림받기는 얘가 자동으로 지나가는 사람 갤럭시 폰을 자동으로 계속 잡아요. 잡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어떤 기계가 지나가다가 딱 잡았어. 아, 지금 문자가 왔네요. 근처에 갤럭시 기기가 찾았습니다. 하고 제가 이걸 해놓자마자 찾았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여기에 나옵니다. 푸시 알림으로 와요. 기기를 근처에 갤럭시 기기가 발견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갤럭시 기기가 발견했습니다. 하고 푸시 알림으로 오는 거예요. 찾으면 알림받기 해놓으시면 좋고요. 멀어지면 알림받기 기능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저하고 10m 이내를 벗어나면 알림을 주는 건데 그건 할 필요가 없죠. 뭐하러 해. 어차피 멀어질 건데. 그리고 이 기기의 위치 공유, 이건 뭐냐면은 이 위치 추적기를 나 혼자만 볼 거냐, 아니면 우리 아내, 내 마누라하고 같이 볼 거냐. 이 공지의 위치를 나 혼자 볼 거냐, 내 마누라랑 같이 볼 거냐라는 뜻이에요. 나만 연결해서 볼 건지, 우리 마누라하고 같이 연결해서 우리 딸의 위치를 같이 볼 건지예요. 그러면 같이 본다고 하면 이 기기의 위치 공유를 허용을 해서 이쪽으로 허용을 해서 이쪽에다 연결 먼저 한 다음에 이쪽에다가 바코드로 연결하시면 돼요. 이 연결 방법은 멤버 초대 있죠? 멤버 초대를 눌러서 하시면 되고요. 멤버 초대 눌러서 QR코드 있죠? QR코드를 터치하시고 연결할 휴대폰으로 QR코드에다 카메라를 켜서 QR코드에다 갖다 대면 바로 스캔을 해서 위치 공유를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QR코드는 같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건데 이 사람이 멀리 있어. 그러면 상대방한테 삼성 계정이나 이메일 주소로 초대장을 보내서 같이 보시면 돼요. 나는 서울에 있는데 우리 마누라는 부산에 있어. 부산에서 우리 딸의 위치를 봐라. 내가 바쁘니까 못 보니까 네가 좀 봐라. 그러면 부산에 있는 마누라의 이메일 주소로 보내서 보게끔 하면 돼.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기기의 위치 공유를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해버릴 경우에는 이 핸드폰 주인과 이 핸드폰끼리도 위치가 공유가 됩니다. 이 사람이 이 핸드폰의 위치를 알 수가 있고 이 사람이 이 핸드폰의 위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같이 위치 공유를 했기 때문에 이걸로 위치 추적기의 위치를 알 수가 있고 이걸로 위치 추적기의 위치를 알 수 있지만 이걸로
이 스마트폰의 위치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으로도 이 위치를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서로 위치가 공유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 요거 명심하시고, 저 위치 공유는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왜냐? 사생활이잖아요. 아무리 부부지만 남편과 아내 둘이 위치를 서로가 확인이 가능해요. 그 때문에 딴짓 못하겠죠. 그러니까 요거 조심하시고, 만약에 내가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위치 공유하면 이 남편이 엉뚱한 짓 하는 마누라의 위치를 알겠죠. 그리고 남편이 엉뚱한 짓 한다면 마누라가 남편의 엉뚱한 짓을 다 알겠죠. 위치 공유가 되니까 요거 확실하게 알아두세요. 위치 추적기를 다른 스마트폰에 연결하고 싶어.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깨져서 못 쓰게 돼서 스마트폰을 바꿔야 될 상황이야. 그럴 때는 이 위치 추적기를 연결된 스마트폰에서 삭제하는 작업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위치 추적기 기기 삭제를 먼저 해주신 다음에 새로 산 스마트폰에 연결하셔야 됩니다. 그냥 연결 안 돼요. 반드시 처음에 연결했던 스마트폰에서 기기 삭제를 하신 다음에 새로 산 스마트폰에 재등록을 하셔야지. 재등록 연결을 다시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처음에 연결한 스마트폰에서 기기 삭제를 안 하시고 여기다 연결 재등록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명심하세요. 기기 삭제하는 방법은 공주 위치 추적기를 새로 산 스마트폰에 연결하고 싶어. 그러면 먼저 연결했던 스마트폰과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공주로 들어가세요. 공주 들어간 다음에 상단에 점 3개 있죠? 점 3개를 터치해요. 그 다음 편집. 화면이 바뀌었죠? 화면이 바뀌면 기기 삭제라고 있죠? 여기 기기 삭제. 이 기기 삭제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삭제를 누르면 처음에 연결했던 스마트폰에서 삭제가 됩니다. 삭제가 된 다음에 기계에 이 홈이 있죠? 홈에다가 동전으로 집어넣어서 돌려요. 이게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벌리면 까집니다. 이렇게 까지면 이렇게 건전지가 나와요. 그러면 이런 이쑤시개 같은 걸로 건전지를 떼내요. 건전지를 분리해요. 분리한 다음에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세요. 건전지 분리시킨 다음에 눌러요. 이렇게 눌러주신 다음에 다시 넣어요. 건전지를 다시 넣어. 누르고 딱 눌러요. 이 상태에서 새로 산 스마트폰에 재등록을 하시면 돼요. 등록하시는 방법은 아시잖아요. 처음부터 등록했던 방법은 그렇게 다시 등록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들어온 김에 아이콘 변경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딸 가방에 넣어서 가방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만약에 자전거에 부착을 해놨으면 자전거로 바꿔주세요. 그럼 자전거로 변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고양이에다 부착해놨으면 고양이로 아이콘 변경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아이콘 변경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각종 기능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모르시는 거 있으면 추가로 이렇게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고요. 제가 가끔 퉁명스럽게 전화를 받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오늘은 토요일이라 전화가 별로 안 와요. 제가 전화가 세대입니다. 세대인데 특정 시간대에 전화가 막 몰려요. 10시부터 11시. 그 다음에 12시부터 2시까지. 그 다음에 4시부터 6시까지.
이 특정 시간대에 전화가 세 대가 동시에 막 어마무지 전화가 많이 울립니다. 그러면 제가 전화를 빨리 끊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사람한테 답변을 해줘요. 근데 전화를 끊지 않고 꼭 필요한 말을 빨리 생각해서 빨리빨리 질문하시고 끊어야 되는데 막상 전화 통화가 되니까 생각이 안 나니까 전화를 자꾸 안 끊으려고 그래요. 막 그리고 내가 뭘 물어보려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난다. 이러시면 안 돼요. 빨리빨리 물어보시고 끊으셔야 뒤에 기다리시는 분들 전화를 또 통화를 계속 하죠. 물론 먼저 온 전화 받고 설명 다 드린 다음에 부재중이 와 있으면 차례대로 전화를 다 드립니다, 제가. 예. 전화 드리니까 부재중 전화 온 거 보고 제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진 않아요. 다 드려요. 전화 안 받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제가 부재중 전화 보고 전화 드리고 궁금하신 게 있으면 문자로 주시면 문자로도 제가 답변을 다 해드려요. 그러니까 문자로 주셔도 돼요. 그리고 궁금하신 거는 각 이 전화번호 나가죠. 여기로 문자로 주셔도 되고